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 개요랑 이제 분석하는 방법, 시간 복잡도 비고 표기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렬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서는 그냥 가장 간단한 것들 몇 개 정도 훑어볼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하는 어떤 그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렬에 맞는 알고리즘들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렬 알고리즘 하는 게 뭘까요? 예, 당연히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렬은 그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별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쉬운 게 뭐죠? 오름차순, 그다음에 뭐 내림차순 또는 뭐 알파벳 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규칙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게 이제 정렬이고요. 정렬 알고리즘은 그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종류 뭐 가장 간단한 세 가지는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뭐 퀵 정렬, 그다음에 뭐 힙 정렬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유튜브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또 보여주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가급적 한 번씩 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택 정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정렬은 수를 정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를 정렬한다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5, 3, 1,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오름차순이면 1, 2, 3, 5 또는 내림차순이면 5,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선택 정렬은 이제 아무렇게나 놓인 데이터 중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를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와 바꾸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사실은 예제를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기서 선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배열에 어떤 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들 중에서 하나만 가장 작은 값, 그 다음으로 작은 값, 그 다음으로 작은 값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정렬 진행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찾습니다. 첫 번째,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오름차순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이라면 최대값을 찾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오름차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최소값과 정렬되지 않은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실제 예제로 보면서 하나하나 스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 정렬 예시인데요. 뭐 6, 5, 3, 11, 8, 7, 2, 4 이렇게 이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집합이 있다고 보면요. 가장 앞에서부터 정렬을 해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정렬하는 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책에는 좀 빠져 있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단계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다 정렬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6, 5, 3, 1, 8, 7, 2, 4 다 봤더니 2가 제일 작죠? 그럼 2를 가장 앞에 있는 6과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단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6을 자리를 바꿨죠. 그럼 2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선택이 정렬이 된 거죠. 맞죠? 예,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머지 나머지에서 가장 또 작은 값을 찾습니다. 5, 3, 11, 8, 7, 6, 4 봤더니 3이 제일 작죠? 그래서 3을 또 5하고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계입니다. 사실 이 선택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정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가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모아 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정렬 과정을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3까지 지금 정렬이 된 거고요. 나머지 6가지 중에서 또 작은 걸 찾습니다. 다 봤더니 또 4가 이제 가장 작죠? 그럼 4랑 5로 바꾸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보면 또 4하고 5하고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또 10이라고 여기서부터 쭉 보고요. 5가 제일 작죠? 그래서 5를 또 10이라고 바꿉니다. 네, 그 다음 단계 온 거고요. 또 나머지 중에서 가장 봤더니 6이 제일 작습니다. 6하고 8을 바꾸죠? 네, 여기 단계까지 온 겁니다. 또 나머지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7. 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8, 11 중에 또 역시 8 그대로 유지되죠? 그다음에 11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하는 거를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아까 6, 5, 3, 11, 8, 7, 2, 4 이렇게 나왔던 게 2, 3, 4, 5, 6, 7, 8, 1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 정렬은 그럼 우리가 시간 복잡도가 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볼게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n개 있으면 n개를 다 봐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자리 정해졌죠? 그럼 몇 개를 봐야 되죠? n-1개를 봐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는 n-2개를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n, n-1, n-2, n-2개를 탐색을 해야 되고 쭉쭉쭉 작아져서 첫 번째 한 개까지 작아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더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시그마.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쵸? 네. 1부터 뭐 n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은 뭐 n 곱하기 n-1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번에 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풀면은 뭐 n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정렬 과정은 b고 n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헷갈렸었거든요. 왜 n제곱인지? 뭐야, 처음에는 n번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n번 다 안 보잖아 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n제곱보다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곱표기법으로 얘기할 때는 근사값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n제곱보다 작긴 하지만 우리가 비고로 표기할 때는 비고 n제곱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비곱표기법 다시 한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면은 요런 코드가 나옵니다. 요런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요 코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소팅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실제 메인 문장이죠. 먼저 레인지 100 하면은 0부터 99까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10개를 뽑아서 샘플하겠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걸 출력해 봤더니 869, 868, 88, 66, 9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이 my selection sorting 이라는 함수의 변수로 넘겨주게 되고 결과값을 B에 담는 건데요. 요 my selection sorting 이 함수가 이제 선택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겠죠. 그래서 가서 보겠습니다. my selection sorting. 네, 여기서 우리가 A를 넘겼지만 이 함수 안에선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요. 보면은 for문을 돌죠. for문은 인덱스를 도는데 range, 네, length, 데이터의 length죠. 지금은 네, 10이니까 9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기 8까지 돌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8을 돌게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인덱스를 네, 이렇게 로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폼을 한번 또 돌죠. 아까 말씀드렸죠. n제곱, 복잡도 n제곱 갖고 있는 정렬 알고리즘은 보통 포문을 2번 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2번 돕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포문은 이제 range를 쓰는데요. 또 인덱스 플러스 1. 그러니까 현재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0번부터 8번까지 돌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플러스 1이니까 1번부터 보겠다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음, 가장 낮은 데이터보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트한 어떤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보다 현재 인덱스 2, 그 다음 것들을 봤을 때 그거보다 데이터가 작아. 그러면은 로스트 인덱스를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인덱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스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인덱스와 데이터 로스트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스트가 볼게요.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10개죠. 그럼 처음에 로스트의 인덱스는 0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88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포문을 가면은 이제 인덱스 플러스 1이죠. 0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보겠죠. 여기서부터 돌면서 실제 88보다 그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가 더 작은지 보는 겁니다. 66, 91, 54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으면 네, 인덱스의 데이터가 작으면 가장 작은 인덱스를 두 번째 인덱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맞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찾은 그럼 가장 작은 인덱스가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왑을 해주면 데이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길 바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인덱스가 로스트가 0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여기까지 돌겠죠? 마지막에 뭐 하나 있을 때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버블 정렬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 정렬은 우리가 사람이 데이터들을 이제 쭉 펼쳐놓고 정렬을 할 때 가장 작은 것부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당긴다고 했잖아요. 이제 버블 정렬은 이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데이터를 계속 비교하면서 작은 것들이 계속 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버블 한다고 해서 버블 정렬이에요. 그래서 버블 정렬은 정의는 나란히 놓인 데이터 두 개 중 숫자가 큰 데이터를 뒤로 보내며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름차순으로 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림차순이면 두 개 중 숫자가 작은 데이터를 뒤로 보내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뭐 이거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림차순이냐 올림차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은 왼쪽에 놓인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하며 크기 순으로 자리를 서로 바꿈. 네, 위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버블 정렬 과정 예시인데요. 먼저 10, 7, 5, 2, 8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의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두 개씩 보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봤더니 10이 더 크죠? 이건 올림 차순으로 만드는 거니까 10이 더 크니까 자리를 바꿔줍니다. 바꿨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이제 이어서 또 계속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씩 보는 겁니다. 그럼 10하고 5를 봅니다. 역시 10이 크죠? 5하고 10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10하고 2를 볼 거고요. 또 크니까 10을 뒤로 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로 보고 또 바꿉니다. 그럼 10이 가장 뒤에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또 이거는 반대로 아까 선택 정렬과 반대로 뒤에서부터 정렬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정렬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또 앞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은 고정하고요. 5, 7 바꿔서 네, 바꾸는데 7이 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2 비교해서 2랑 7을 바꾸게 되고요. 7, 8 하면은 또 그대로 7이 더 작으니까 유지하면서 네,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고 8까지 정렬된 겁니다. 그럼 또 나머지 앞에 거 3개 가지고 또 정렬을 하고요. 2하고 5하고 바꾸고 네, 5하고 7을 그대로 두고요. 그럼 7까지 정렬한 거고요. 2하고 5하고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네, 바꿀 거 없으니까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고 시간 복잡도로는 비고 n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버블 정렬도 역시 아까 선택 정렬은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앞에서부터 배치하는 거라고 보면은 버블 정렬은
두 수를 계속 연속되는 두 자리, 두 개의 인덱스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큰 것을 뒤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오름차순위와 내림차순위에 따라서. 네, 다음으로 삽입 정렬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삽입 정렬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미 정렬된 부분 중 한 곳에 삽입해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선택 정렬이랑 버블 정렬을 보면은 그 전체 배열 중에 일부분이 계속 정렬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 정렬을 해당 데이터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아준다. 찾아서 삽입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 12, 2, 4, 9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집합이 있다고 봤을 때요. 네, 먼저 첫 번째 거 고정하고 그 다음 거부터 보는 겁니다. 12를 봤더니 앞에 거가 정렬됐다고 보고 당연히 뭐야 12가 16보다 작잖아. 오름차순 기준입니다. 차순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12를 빼서 앞에 있던 정렬된 거는 뒤로 다 밀고 12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2, 16, 2, 4, 9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를 봅니다. 2를 봤어요. 봤더니 앞에 건 정렬이 돼 있으니까 자기보다 작은 게 작은 것보다 작은 게 나오지 않으면은 자기보다 큰 거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 삽입을 하면 되겠죠. 앞에서 봤더니 12보다 바로 작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2를 빼고 12, 16을 한 칸씩 뒤로 미룹니다. 한 칸씩 뒤로 옮기고요. 2를 그 자리에 삽입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4를 보죠. 4를 봤더니 2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2를 비교해봤더니 2보다는 큽니다. 예. 근데 12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또 역시 16, 12를 한 칸씩 뒤로 미루고 4를 여기다 삽입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9도 마찬가지로 9를 앞에서부터 자기보다 큰 게 나오는 것까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앞에 거는 다 작으니까 넘어가고요. 12 자기보다 큰 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한 칸씩 뒤로 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2, 4, 9, 12, 16 이렇게 정렬이 완료된 배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은 모두 이제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탐색을 다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병합 정렬. 그러니까 사실 그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가장 간단한 비곱 n 제곱 정렬 알고리즘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 n 제곱보다 작은 n 로그 n 정렬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합 정렬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병합 정렬은 이제 뭐 고급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정렬된 여러 개의 자료 집합을 병합하여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정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하는 예시로 또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병합 정렬의 특징은 분할하고 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열을 전체를 다 탐색을 하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들을 어, 부분 집합들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 먼저 원소를 정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렬된 집합들끼리를 하나의 집합으로 합치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 정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분할, 그 전체 큰 배열을 작은 배열들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8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을 또 두 개로 나누고요.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요. 이 각각의 4개를 또 부분 집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소가 한 개가 될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네. 요렇게 이제 분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근데 요게 지금 뭐죠? 네, 요거는 이진트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진트리 형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반대로 밑에서부터 병합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부분집합 두 개를 정렬하여 하나로 결합한다. 그리고 부분집합들이 다시 하나의 집합으로 묶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4, 12 하면은 이거 당연히 정렬을 하면서 이제 합치는 거니까 작은 값을 앞에 놓고 큰 값을 뒤에 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6이 앞으로 오고 33을 뒤로 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18하고 10은 10하고 18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매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5, 39는 순서가 그대로 35, 39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레벨로 가서 이 두 집합을 비교하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먼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는 10이고 얘는 6이야. 그럼 얘부터 넣어. 그럼 얘는 이제 33을 가리키고 있겠죠. 33하고 12를 비교했더니 12가 작네. 그럼 12 넣어.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40 가리키고 있겠죠. 40하고 33 비교했더니 33이 작아. 33 넣어. 그다음 40 넣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앞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해당하는 인덱스들만 위치 이동하면서 비교해서 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전체를 탐색을 안 해도 되니까.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하고 35를 가리키고 있겠죠. 비교했더니 10이 더 큽니다. 그럼 10을 넣고 요걸 하나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면은 18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18하고 35를 봅니다. 그러면은 18을 배치를 하고 이거 나머지는 정렬이 된 거니까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개를 합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6하고 10을 가리키고 있고요. 봤더니 6이 작죠? 6을 배치를 합니다. 요거 한 칸 이동하고요. 그럼 10이겠죠? 12하고 10을 봅니다. 10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한 칸 이동합니다. 12하고 18 비교합니다. 10이 들어가죠? 한 칸 이동하죠? 33 가리키고 있습니다. 33이랑 18 비교합니다. 18이 작죠? 네, 그 다음에 이동하죠? 35 가리킵니다. 35랑 33 비교했더니 33이 작죠? 네, 한 칸 이동하죠? 40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쪽 집합은. 네, 40이랑 35 비교했더니 35가 작죠? 35 넣고 이거 한 칸 또 이동하죠? 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39랑 40을 비교했더니 39가 작으니까 39 넣고 나머지 40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병합 정렬은 큰 이제 배열을 부분 집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고 나눈 것들을 병합을 할 때 이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탐색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분할이 절반으로 분할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 n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요. 한 번은 어쨌든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병합 정렬은 비고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거 말고도 사실 정렬 굉장히 많습니다. 뭐 힙 정렬, 퀵 정렬, 그거 말고도 쉘 정렬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 복잡도 비교를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이제 최선과 평균, 최악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정렬을 가장 효율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가장 최악으로 이제 그 엉켜 있어가지고 되는 경우, 그다음에 평균적인 거 살펴보았을 때 비고가 어떤 식으로 되냐? 비고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 삽입 정렬은 최선일 경우엔 n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정렬이 되어 있으면 다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앞에 거 자기보다 큰 값이 나올 때까지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개수만큼만 비교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완전히 이제 뭐 정렬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는 n이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n 제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 정렬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n1부터 n분의 1부터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선택 정렬은 n 제곱이 되게 돼요.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 한 번씩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작은 값이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n제곱, 평균도 n제곱, 최악도 n제곱입니다. 버블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는 n 로그 n입니다. 네, n 로그 n이고요. 나머지 힙 정렬, 퀵 정렬도 n 로그 n이에요. 네. 네, 이제 퀵 정렬이라는 거가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까지도 복잡도가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죠. 그 어, 동일하게 이제 이 비고로 표기할 때는 근사값으로 표기한 거고 실제 구현했을 때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거 비고 표기법이란 거는 이 알고리즘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입력되는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느냐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같은 이제 비고 표기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현했을 때 속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보면은 삽입 정렬하고 선택 정렬, 버블 정렬도 이제 선택 정렬하고 버블 정렬은 모두가 다 n 제곱 그 복잡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퀵 정렬 같은 경우에 최악이 n 제곱으로 가장 높긴 하지만 여기 나온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는 구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퀵 정렬을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과 어떤 시간 복잡도가 정렬마다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관련된 어떤 그 구현 속도 관련된 거는 요 아래에 있는 네, 블로그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렬을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 절, 네, 검색 알고리즘 살펴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